자, 이 시간에는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한 이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등차 수열이건 등비 수열이건 어떤 수열이건 간에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고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이거를 그냥 공식으로 하다 보면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적어도 2가지 정도 그 예를 통해서 우리가 왜 그 공식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는 수열을 한번 또 약속을 할 텐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합이다 그러면 합하는 거잖아요. 그거랑 썸이랑 의미가 있는 거죠. 썸이라는 것도 합의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와서 S를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떤 걸 약속을 할 거냐면 SN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열, 어떤 수열이건 상관은 없어요. 그 수열을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할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우리가 약속을 이제 하면 첫째 항부터 두 번째 항까지 합이다 그러면은 S2가 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이다 그러면 그냥 S1도 되는 거죠. 그쵸? 내가 S100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첫째 항부터 시작해서 제 100항까지 합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 거겠죠. 자, 이런 입장에서 자, 우리는 요걸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수열이 어떤 종류의 수열이든지 무관하게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우리 SN이라고 자,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차가 3인 수열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2, 5, 8, 11, 14 이렇게 되나요? 이 수열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굳이 한다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라고 물었을 때 한 번에 대답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디어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똑같은 수를 쓰긴 쓰되 순서를 이제 달리해서 쓴다는 얘기죠. 거꾸로. 맨 끝에 썼던 걸 맨 앞에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하는 순서를 바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걸 더해 본다는 거죠.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2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내가 더하고자 하는 그 수열의 맨 처음에 나와 있는 첫 항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마지막 항을 더했어요. 자, 근데 이제 더하는데 보니까 똑같죠? 16으로서 더하는 값이 같은 게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냐면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만큼 있지 않냐 이거죠. 곱하기 5가 되는 겁니다. 이 5가 어디서 나왔냐? 자, 보니까 여기 있는 거랑 똑같네요. 그쵸? 예. 자,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이 값은 얼마냐? 2분의 2는 어디서 나왔어요? 두 번 더해졌으니까 나온 거죠? 네. 5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5개의 항이 더해야 되니까 나온 거죠? 2는 어디서 나왔나요? 더하고자 하는 항에 처음 나오는 수였고요. 14는 거꾸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죠. 예.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계산을 하면 5에다가 8을 곱한 40이 되더라. 실제로 한번 더해보세요. 16, 16, 8. 자, 2와 14 더하면 16이고요. 16이고요. 8이죠. 40이 나왔죠.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해보겠다 이겁니다. 요것만 되냐? 그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지울 거 주고 한번 다시 해볼게요. 네. 자, 이런 수열을 이제 한번 볼게요. 5에다가 뭐 12씩 커져간다고 할까요? 17, 29, 그 다음에 42, 뭐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41이 돼야 되겠죠? 12씩 커져간다고 봤을 때 그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뭐라고 놉시다. 항이 4개니까 굳이 쓴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똑같은 걸 쓰되 거꾸로 해서 쓰겠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랬죠? 더한다 그랬습니다. 더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의 2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보면 46, 46, 46, 46 똑같네요. 그쵸? 즉, 이 5는 내가 구하고자 하는 등차 수열에 처음 나오는 항이고요. 그 다음에 41은 순서를 바꿔서 쓰다 보니까 나오는 맨 마지막이 되겠고요. 같은 게 몇 개가 있냐? 같은 게 내가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만큼 4개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이 값은 이때 2는 2번 더하다 보니까 나온 거죠. 2분의 자, 더하고자 하는 항의 처음과 마지막, 그 다음에 도중에 항의 개수 이렇게 해서 이 값이 얼마냐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90이다. 실제로 해보겠습니다. 5에서 17 더하면은 22죠. 22에서 29를 더하면은 51이죠. 51에서 41을 더하면 90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화 시켜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이 수열 A에는 등차 수열이다. 이렇게 우리가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까 했었던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됐었어요? 순서를 바꿔서 썼다고요.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했었죠? 더합니다. 자, 더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모양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값이 똑같은 게 몇 개가 있다고요? n개가 있더라. 이렇게 나오겠죠? 같은 게 n개였겠죠?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과 똑같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이 n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얘는 더하고자 하는 항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 항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더했을 때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했을 때 모양은 이거다 그거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이거를 그 다음부터는 공식에다 집어넣으면 나오는 거죠. 첫 번째 항에다가 n항 자리에 뭐가 들어가요? n항 자리에 첫 항 더하기 n-1t 등차수열의 일반항이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정의가 되기도 합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것은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했던 얘기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은 첫째 항과 n항까지 n 주어졌을 때 합은 이렇게 표현이 된다.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겁니다.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마지막 번째 항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된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합. 첫째 항부터 제 10항까지의 합 S10을 구하라 그랬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 항부터 우리 등차 수열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자, 수열 AN이 자, 등차 수열일 때에는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10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다는 것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더하기 10번째 항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죠? 요 패턴을 갖다 우리 그냥 알아놓으라고요. 5. 첫 번째 항에다가 10번째 항인데 10번째 항은 이렇게 표현되겠네요. 그쵸? 자, 우리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이렇게 표현이 되죠. 여기에다가 10번째 항을 우리가 집어넣은 겁니다. n 자리에 10을 넣은 거죠. 그래서 이 값을 그냥 계산하면 되겠죠. 2a1 더하기 9d가 되지 않니? 첫 번째 항이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7. d가 공차가 4. 그래서 이 값을 내가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36에서 14를 빼면 22가 되나요? 110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일일이 다 해보지 않아도 이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어떻게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첫 번째 항이 5예요. 공차 D가 얼마입니까? 3씩 줄어들고 있으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바로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어떻게 구하죠? 똑같이 해봅시다. 2분의 항의 개수, 첫 번째 항, 10번째 항, 이러면 끝나겠네요. 자,
첫 번째 항은 5라 했고요. 열 번째 항은 어떻게 표현이 됐나요? 자, 마찬가지로 열 번째 항도 이런 의미로 우리가 들어가면 되겠죠.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첫 번째 항은 자 5고요. 열 번째 항은 5 더하기 9D. 자, 이 값을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5에다가 마이너스 17을 곱하니까 마이너스 85가 되나요? 자, 다음 합을 구하라 그랬죠. 자, 보겠습니다. 일단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지 한번 아는 것이 합을 구하는데 쉽게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니까 11에서 15로 15에서 19로 등차 수열이네요. 자, 그래서 자, 이 수열을 보니까 등차 수열이더라. 공차가 4인 자, 등차 수열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을 구하려면 이게 모두 몇 개니 해당되는 이 n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59라고 하는 것이 제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즉 마지막 번째 항이 59가 나왔는데 이거는 몇 번째 항이니 알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즉 11이 첫 번째 항이고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n번째 항. 마지막 n번째 항이 59다. 그럼 이 조건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죠. 자, 11을 넘기면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n-1이라는 건 12가 되면 되겠네요. 물론 n은 이제 1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합을 구해보겠어요. 이제 합은 쉽게 표현이 되겠죠. 내가 알고 싶은 이 수열의 합은 사실은 첫 번째 항부터 13번째 항까지 더하는 것이며 2분의 13, 첫 번째 항은 11, 마지막 번째 항은 59 그냥 나오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면 된다. 그겁니다. 59에다 11을 더하면 70인가요? 그런데 2로 나누니까 자,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이 값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값을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이 값을 계산하면 350에서 3, 3은 9, 3, 105를 더하니까 455 이렇게 나오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논리로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쪽 수열은 34, 29, 24 이렇게 되어가는 수열이구나. 공차가 얼마인 등차 수열인가요? 자, 공차가 마이너스 5인 자, 등차 수열이 되겠죠? 네. 이때 이 마이너스 6은 제 몇 항이냐 또 구하면 되겠죠. 이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자,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이 34고 그쵸? n번째 항이 자,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게 하는 n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찾으면 있는 그대로 풀어도 되고요. 자, 빨리빨리 할게요. 자, n은 얼마가 나올까요? 9가 나와야 되겠죠. 그쵸?
아홉 번째 항이 마이너스 6이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이 값은 사실은 뭐가 되냐면 첫 번째 항부터 아홉 번째 항까지 합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항의 개수 9, 첫 번째 항 34, 마지막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6. 이거 내가 계산하면 되겠죠. 34에서 6을 빼면은 28인가요? 거기에다가 2로 나누니까 14.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 9에다가 14를 곱하니까 9, 1은 9, 9, 4, 36, 126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값은 126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자,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합을 구하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수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몇 개 내가 써보면 될 거 아닌가요? 100 이하의 자연수다. 그럼 1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를 자, 우리가 수열 AN이라고 했을 때 써보면 1, 4, 7, 10, 13 이렇게 나오나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나오냐면 100까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100이 99에다가 1을 더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똑같이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이 수열을 볼까요? 이 수열은 3씩 커져가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 되겠네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더라. 자, 그럼 이제 끝났네요.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은 자, 이 값을 더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등차 수열의 합으로서 모두 몇 개를 더한 거니 그걸 이제 내가 찾으면 되겠네요. 즉 100이라고 하는 수가 몇 번째 항이니 그렇게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되겠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이렇다라는 사실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은 1이고 공차가 3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은 얼마니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n은 34가 나오나요? 네. 34번째 항이 100이구나. 그럼 이제 이 값은 끝났네요. 등차 수열의 합이기 때문에 2분의 34, 1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이렇게 우리가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17에다가 101을 곱한 그런 꼴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구할 때 1717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100 이상 2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수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써보죠. 그걸 우리가 수열 AN이라고 우리가 놓고 한번 써보죠. 103, 107, 111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건 200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죠. 바로 앞에 199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이 수열을 보면 4씩 커져가는 등차 수열이다.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하고자 하는 수를 지금 다 더하는 거잖아요. 등차수열의 합으로서 2분의 199가 몇 번째 항인지 그것만 알면 끝났네요. 첫 번째 항을 알고 마지막 번째 항을 아니까 이게 199가 그러니까 이게 모두 몇 개의 항이냐 거기에 해당되는 n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 그 다음에 공차 뒤에 n-1배 이게 일반항으로 표현이 되는 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199라고 하는 것은 제 몇 번째 항이냐? 첫 번째 항이 103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우리가 알면 되겠죠.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103 넘길게요. 그래서 넘기면 이 조건에 해당되는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넘기면 얼마가 되죠? 이걸 넘기면은 96. 여기 마이너스 4도 넘기면 100. 그렇죠. n은 25. 199는 25번째 항이구나. 자,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뭐가 들어가냐면 25가 들어가면 되겠죠.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03에다가 199를 더하면 103에다가 312가 되나요? 312인데 312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150. 자, 152가 되나요? 자, 여기에다 25를 곱하면 3775가 되겠죠. 자, 여기 문제를 읽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문해력의 차이로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더라. 볼게요. 주어진 이 문제를 보면요.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이 38이다. 어떤 수열에 있어서 있는 그대로 읽으면 이게 지금 이렇다는 얘기야. 38이다. 첫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 185다.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이런 등차 수열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이 등차 수열에 있어서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뭔가요? 내가 필요한 거는 합이니까 2분의 첫 번째 항 더하기 마지막 번째 항. 자, 여기에 해당되는 n도 알아야 되고 a1도 알아야 되고 an도 알아야 되고 이거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이 두 조건에서 준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주어진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냐? 2분의 4 첫 번째 항 더하기 네 번째 항 이 값이 38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정보는 뭐예요? 또 2분의 10번째 항까지 더한 게 185라 그랬으니까 이 값을 준 거나 다름없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하죠. 첫 번째 식에서는 첫 번째 항과 네 번째 항과의 합이 19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이게 2니까. 그
다음에 이게 5가 되는 거니까 두 번째 항에서는 첫 번째 항과 10번째 항. 자, 이 더한 것이 5로 나눈 나머지니까 37이다. 이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한편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일반항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3D 한 것이 19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이 값은 첫 번째 항 더하기 9D 이 값이 37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거랑 똑같죠? 2a1 더하기 3d가 19다. 2a1 더하기 9d가 37이다. 이거 연립을 하면 나오겠네요. 자,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보겠습니다. 6d는 37에서 19를 빼니까 18 되겠네요. 아, 공차 D는 사실은 3이구나. 그 다음에 공차 D 자리에다가 우리가 3을 집어넣으면 자 이렇게 집어넣으면 9, 3, 27 A1 첫 번째 항은 5가 나오는구나.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 이 값이잖아요. 그쵸? 이 값이니까 여기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죠. 2분의 n 첫 번째 항이 5고요. an 자리에다가 내가 요거 집어넣겠다고. 요 자리. an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항 5에다가 n-1의 d 자리에 3 내가 이거 넣겠다. 계산하면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거죠. n 10에다가 더하기 3n 마이너스 3.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2분의 n 3n 더하기 7 이렇게 표현되겠습니다. 물론 전개하면 되죠. 2분의 3n 제곱 더하기 7n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 되겠네요. 자, 주어진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똑같아요. 여기도 핵심은 뭐냐? 핵심은 등차수열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조건은 어떻게 표현되냐? 자, 이 값으로부터 첫 번째 항부터 6항까지의 합이란 등차수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 이 값이 이제 마이너스 6이라고 주어진 거고요. 또 똑같습니다. 첫 번째 항부터 자, 10번째 항까지 합. 자, 이 값이 70이다.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세울 수 있는 식이 뭔가요? 첫 번째 항 더하기 여섯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다. 요 식 하나 나오겠죠? 또 첫 번째 항 더하기 열 번째 항은 5를 70으로 나누니까 70을 5로 나누니까 14가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연립을 하면 뭔가 나오겠죠. 그쵸? 네. 일반항이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A1, 그 다음에 n-1의 t. 자, 이 값을 우리가 이용을 하면 되는 거니까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돼요? A1 더하기 5D가 마이너스 2다. A1 더하기 9D가 14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연립을 하면 금방 D가 나오겠네요. 4D는 16이다. 공차 D는 4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차 D를 알았어요. 자, 그럼 A1도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자, A1은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겠죠.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D 자리에 4를 넣으면 20 넘기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2 나누기 2 하면 마이너스 11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식. 따라서 첫 번째 식은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되기 때문에 우린 이렇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여기다 집어넣으면 나오겠죠. A1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1을 넣고 AN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1 더하기 n-1의 4 내가 이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n 2분의 마이너스 22 더하기 4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기 때문에 2n 마이너스 13 2n 제곱 마이너스 13n 바로 이것이 첫 번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때 이 SN이 최소가 되게 하는 n의 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n에 대한 2차 함수로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기 때문에 SN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n의 값을 구한다. 그러면 n에 대한 2차 함수의 최소를 구한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SN이라고 하는 것은 2n제곱 마이너스 13n으로서 n에 대한 2차 식이에요. n이 그런데 자연수인 거죠. 그러면 마치 실수인 것처럼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실수에서의 최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하죠? 인수분해 완전 제곱식해서 푸는 거죠. 그쵸? 이 끄집어내고요. 자, 그 다음 뭐가 들어가냐면 반의 제곱 4분의 13의 제곱. 자, 더한 만큼 내가 빼면 되겠죠. 그쵸? 빼기 2 곱하기 4분의 13의 제곱 통째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 주어진 이 식은 x-4분의 13의 제곱 빼기 있는 그대로 쓸게요. 2 곱하기 4분의 13 통째로 제곱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수라면 x가 최소값이다 그러면 이 최소값은 이게 나오겠지만 그런데 실제로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 실수라고 생각하면 요런 상황이 이렇게 요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기에 해당되는 값은 x값 4분의 13으로서 뭐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걸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x는 여기는 실수지만 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는 자연수가 되기 때문에 4분의 13 근방에서 있는 제일 작은 자연수를 생각하면 되겠죠. 4분의 13이 3보다 조금 넘잖아요. 3 더하기 4분의 1이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제일 작은 자연수는 뭐가 되겠냐. 3이 있을 수 있고, 그쵸? 또 4가 있을 수가 있는데 3과 4 중에서
뭐가 되겠냐? 제일 가까운 것은 3이 되겠다. 네. 자, 그래서 최소가 되게 한 n의 값을 구한다 그러면 4분의 13에서 가장 가까운 자연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4분의 13에서 제일 가까운 자연수 그런 의미란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자, n은 3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되게 쉬운데요. 수열의 합 SN과 일반항 AN 사이의 관계 그랬죠? 몇 개를 써봐요. S1은 A1 맞아요. 그쵸? 물론 SN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항부터 시작해서 제 N항까지의 합. 자,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그냥 쓰는 거예요. S2다. 그러면은 A1 엔더에서 A2 합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때 A1 자리에서 S1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죠. S3다 그러면 첫 번째 항부터 세 번째 항까지 합이죠. 그런데 이만큼 자리에다가 S2를 써도 상관은 없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써볼게요. 이만큼 자리에다가 내가 이렇게 넣고 쓰겠다 이겁니다. 규칙 찾았나요? 내가 이제 S100을 구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첫 번째 항부터 100번째 항까지 더한 거 맞아요. 그런데 첫 번째 항부터 99항까지 합을 우리 S99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나타내겠다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를 경계선으로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 있죠. 이런 타입과 그 다음에 이런 타입의 일반적인 형태를 우리가 쓰면 맨 위의 타입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써야 되겠고요. 그 다음 아래쪽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SN SN-1 더하기 AN 이렇게 표현되면 되나요? N은 2부터 그러니까 이걸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요런 타입 하나와 여기에 일반적인 타입 하나. 일반적인 타입은 요런 타입으로 표현되겠죠. 그쵸?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주어를 AN 입장에서 생각을 새롭게 써보자. AN 입장 생각해서 새롭게 쓰면 A1은 S1이 되는 거고요. AN은 이제 어떻게 돼요? SN에서 SN-1을 빼라. 이 이상의 자연수에서는 이렇다 이겁니다. 이거는 어떨 때 쓰냐면 등차 수열이다라는 보장이 없고 등비 수열이라는 보장이 없고 그냥 어떤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합을 알면 그렇게 합이 나오게 하는 수열의 일반항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화 시킨 게 이거죠. 자,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수열이든지 이 수열이 모르는데 합은 알아. 합을 통해서 이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 그게 여기 이 내용의 강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자, 볼게요. 어떤 수열이 있어요. 어떤 수열이 있는데 이 수열의 일반항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를 알고 있냐면 이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더한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다라고 합시다. 요것만 아는 거죠. 요것만. 자, 이럴 때 이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니?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일반항 모르죠. 있는 그대로 하는 거죠. S1은 A1으로서 3의 1제곱 더하기 2니까 5야.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떻게 돼요? SN은 SN-1에다가 일반항을 더한 거야. 그렇죠.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내가 집어넣죠. 이만큼이 Sn-1이죠. 자, 거기에다가 AN 내가 넣어서 나온 거야. AN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쵸? 이 값이 뭔지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놔두면 돼요.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쓰면 돼요? 첫 번째 항은 5고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일 때는 이렇게 써. 이렇게 쓰면 돼. 자, 그걸 내가 말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일반항을 합을 통해서 일반항 어떤 수가 일반항인지 모르지만 합이 이거야. 그럼 일반항 나올 수가 있네요. 이 수열에서 내가 만약에 제 5항을 구하고 싶다. 5항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n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겠죠. 그럼 내가 이 값을 찾으면 되겠죠. 3의 5제곱은 243이고 거기다가 내가 81을 빼면 243에서 81을 빼면 162가 되나요? 이런 형태로 내가 구하면 된다 그겁니다. 자,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자, 합이 이렇다 그랬어요. 있는 그대로 봐요. 합을 알면 일반항도 구할 수 있다 그거죠. 자, 첫 번째 항은 S1이로서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2 더하기 1.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라? 일반항은 SN에다가 자, N-1을 빼라. 2 이상일 때에는 자, 그래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N-1이다 그러면은요. 여기 N 자리에 N-를 그대로 내가 넣어야 되겠죠.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요. 정리하겠습니다. 2n제곱 없어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는데 자, 첫 번째 항은 3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 이상일 때는 4n-1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n자리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의 3과 여기서의 3이 똑같죠. 그러니까 굳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항은 4n-1이야. 이렇게 쓰면 우리가 되는 거겠습니다. 자, 책에는 없지만 방금 했던 거기에서
선생님이 숫자를 하나 그냥 더 넣어볼게요. 바꿔서 볼게요. 자, 이 문제를 보면 제 n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똑같이 구하면 되죠. 어떻게 구하면 돼요? SN을 통해서 AN을 유도할 때는 자, 이렇게 쓰면 되더라. 일반항은. 여기다 그대로 우리가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항은 n자리 1을 넣으니까 2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얼마가 나와요? 9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는 일반항이 자, 내가 이걸 빼니까 계산만 하면 되겠죠. 2n제곱 3n 더하기 4에다가 2 n-1의 제곱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자. 4는 없어지죠. 네, 없어집니다. 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2n제곱도 없어지고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정리하면 4n 더하기 1 이렇게 되나요? 네, n은 2부터 첫 번째 항은 9인데 두 번째 항부터는 이거다. n자리 1을 넣어보세요. n자리 1을 넣으면 어때요? 여기는 9가 되고 여기는 5가 되죠. 달라요. 근데 뭘 따라줘야 되는 거냐? 우리가 따라줘야 되는 거 이거라고 이거 그쵸? 나는 이제 어떻게 쓰면 되겠어요? 이거는 첫 번째 항은 9야.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일반 항은 이거야. 이렇게 우리가 새롭게 써줘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이 수열의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자, 만약 내가 찾고 싶은 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찾고 싶은 게 그냥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 거야. 네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째 항부터 4항까지 합한 데다가 첫 번째 항부터 3항까지 합한 걸 빼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내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 2 곱하기 4의 제곱 3 곱하기 4 더하기 4 거기에다가 2 곱하기 3의 제곱 3 곱하기 3 더하기 4 이 값을 빼면 되겠네요. 이거 계산해 봅시다. 자, 이 계산하면 17이 나오나요?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고요. 이 점이 좋은 건 뭐냐? 일반항을 체계적으로 내가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형태가 좋은 건 뭐냐? 굳이 일반화를 작업 없이 바로 구할 수 있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 SN이 이렇게 표현된다 이겁니다. 이 어떤 수열인지 모르는데 n항까지 합이 n에 대한 2차식이라면 이 수열은 사실 등차 수열이다 그 얘기예요. 문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네. 첫째 항은 뭐고 공차는 뭐니? 있는 거죠. 그럼 있는 그대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똑같이 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항은 뭐니? 있는 그대로 내가 집어넣은 거야.
n 자리에 1을 넣었어요. 자, 그러면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내가 찾아야 되겠죠. pn제곱 더하기 qn에다가 pn-1의 제곱 더하기 qn-1 이거 찾으면 돼요. 정리해 보세요. 자, 이거를 정리하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2pn 나오죠? 2pn에다가 쭉 정리 한번 해보세요. 더하기 빼기 p 거기에다가 더하기 q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n이 2부터 해서 자, 그런데 n자리에 1 넣으면 p 더하기 q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열은 어떻게 표현되냐? 2pn 빼기 p 더하기 q다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반화된 식에서 등차 수열 맞다. n에 대한 1차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어떻게 약속이 되나요? 항상 이웃하는 두 항과의 차이가 같다 그거죠. 그러면은 구합니다. 이웃하는 두 항의 차이를 구해요. 자, 구하면 뭐가 나오냐면 2pn 플러스 1 2pn 그래서 이거는 왜 없나요? 똑같은 걸 빼니까 없어지는 거죠. 나오는 건 2p가 되더라. 공차가 2p가 되는 그런 등차 수열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하면 아마 여러분 이해를 돕는데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은 문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쪽이 그 용어가 낯설어요. 그래서 이쪽에 해당되는 걸 몇 차례 들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시험은 이쪽에 해당되는 내용까지입니다.